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비구름대가 올라오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대전이 2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전이 2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 26도,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진 26도, 보령 28도, 서천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추석 연휴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링링이 충남 서해안을 강타한 가운데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수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피해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창고 지붕을 점검하던 75살 최모 씨가 강풍에 날아가 숨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공식 집계에서 빠진 부상자까지 하면 사상자는 7명으로 늘어납니다. 태풍이 서해를 따라 북상한 터라 바다 피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안 가두리 양식장이 부서져 우럭 2만 마리가 유실됐고 어선 8척이 침몰하거나 파손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는 2억 6천여만 원인데 파도가 거세 서상 고파도 인근 등 양식장, 현장 확인이 안 된 것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 보상 내지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벼가 쓰러지고 사과와 배가 강풍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는 2,800여 헥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산에서만 사과의 10%, 배는 30%에서 많게는 절반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거센 바람에 나무 피해가 많았는데 충남도 보호종인 안면송 120그루가 강풍에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졌고 부여, 부소산성 등 문화재안의 보호수들도 강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적인 국남지에서도 많은 나무가 전도되어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복구를 하는데 한 추석 이후까지 계속 많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태안 등 도내 55개 학교에서도 지붕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주택 13동과 축사 25동이 부서졌고 서천과 보령 등 4,600여 가구에서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전에서도 가로수 85그루가 넘어지는 등 147곳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고 세종에선 6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태풍 링링이 우리 지역을 지날 때 순간 최대 초속은 태안 북경렬비열도에서 49.3m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역대급 강풍이 몰아친 태풍 링링의 피해로 농민과 어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양식장에서는 물고기가 폐사하고 시설물이 여기저기 뜯겨 나갔고 추석 대목을 맞아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마다 낙과 피해도 컸습니다. 피해 현장을 김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안 안면도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 양식장 칸칸마다 돌돔 수천 마리가 하얀 배를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몰아친 강풍에 날아온 쓰레기들도 둥둥 떠다닙니다. 태안에서만 양식장이 강풍에 부서지면서 우럭 2만 마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이건 엄청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는 가두리가 물속에 잠겨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고기가 많은 양이 유실됐지 않나.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자 보이는 천수만 일대 숭어 양식장.
강풍에 못 견디어 부서진 양식장 시설물을 어민이 겨우 무트로 끌고 나옵니다. 태풍 쪼가니 부실어진 거라고요. 멀쩡했던 거. 그렇지, 수리해야지. 역대급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그물을 덮어두고 양식장 곳곳을 꽁꽁 묶어 다행히 숭어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바로 옆 낚시객을 맞던 좌대는 아예 기둥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 집계된 양식장 피해액만 2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서해안의 일부 양식장들은 아직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 접근조차 불가능한 곳도 있어 어민들이 더욱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과수원에는 나무에 매달린 과일보다 땅에 떨어진 게 더 많을 정도입니다.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곧 수확하려던 사과가 절반 넘게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가지에 매달린 사과 역시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와 부딪히면서 여기저기 상처투성입니다. 나뭇가지가 그냥 막 이렇게 쓰러지다시피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천재 주변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보지만은 너무 이게. 올해 유독 장마나 가뭄 피해가 없어 농어촌 모두 풍년을 기대했던 만큼 늦게 찾아온 가을 태풍이 남긴 생채기로 농민과 어민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태풍 링링의 여파로 오는 11일부터 예정됐던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 대야축제 개막이 연기됐습니다. 백사장 대야축제 추진위원회와 태안군은 태풍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축제를 여는 것보다는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대야축제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선보인 도서관들은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는 복합 문화공간이 되고 있죠. 하지만 대전 유일의 시립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은 30년 세월만큼 정체돼 시민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 욕구에 부응할 제2도서관을 원도심에 추진합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 대전 직할시 시절 문을 연 한밭도서관.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당시엔 최신이었지만 80년대 시대상에 맞춰 독서와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하층의 어린이 열람실은 30년 세월만큼 낡고 비좁은데 오래된 책도 많고 영어책 등 읽고 싶은 책은 적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예쁜 소파에 앉아서 책 읽고 그리고 같이 좀 뒹굴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하고 이곳은 사실 아이들이 주말에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책 읽고 그러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몇 년 새 들어선 최신 도서관에 비하면 다양한 문화 욕구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서울시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 공간이나 문화 콘텐츠로 차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한밭도서관은 아직 시대 변화를 따라가려 수시로 리모델링도 거쳤지만 공간적인 한계가 분명한 겁니다.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이 겸해지는 그런 도서관을 원합니다.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는 사실 미비합니다. 대전시가 달라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2시립도서관을 추진합니다. 동구나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에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대전의 이른바 동서 문화 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도서관의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그걸 담은 영역 결과를 가지고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 원도심 지역을 고려한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립세종도서관과 충남도서관이 한 발 앞서 시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대전시립 제2도서관의 입지와 성격을 가를 용역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0원가량 치솟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20원을 넘겨 일주일 만에 30원 안팎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도 25원 상승해 1,370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휘발유 가격은 1,550원대, 경유는 1,400원대까지 치솟을 전망이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외국인 타자 제러드 호잉이 오른쪽 발목 피로 골절로 사실상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호잉이 최근 발목 통증으로 검진을 받은 결과 피로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시즌 내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1군 선수들과 함께 지내면서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잉은 올 시즌 12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4, 18홈런, 73타점, 22도루를 기록했습니다. 하나그룹과 대전문화방송이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한빛 대상 수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사회봉사부문은 SNS 봉사단체인 사랑의 사다리, 문화예술체육부문은 도예가로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복원을 위해 노력한 이재왕 한남대 교수 등 6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나왔으며 시상식은 오는 26일 대전 MBC 공개홀에서 열리고 대전 MBC TV를 통해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약물 중독하면 마약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쉬우시겠지만 다이어트에서부터 집중력 강화 치료 등에 쓰이는 약물까지 약물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약물 중독자 수는 5년 만에 80% 가까이가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약물 중독을 막을 제도나 대책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다시 말해 ADHD 치료에 쓰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치료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집중력을 높여 학습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알려져 최근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라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식욕 억제제도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복용할 경우 거식증이나 폭식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야 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구입해서 먹거나 했을 때 크나큰 건강 위험성, 중독성에 빠지기 쉽기도 하고 이런 의약품들의 더 큰 문제는 중독성이 높아 바로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약물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약 800명. 최근 5년 사이 무려 80%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면제나 식욕 억제제의 경우도 오남용할 경우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해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약물을 구매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의 약물 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심혈관계 문제라든가 부정맥이라든가 간부전이라든가 올 수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물 중독을 막을 제도와 대책은 부실한 수준입니다. 남은 약을 처방 없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개인 간의 거래라 실제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 처방 없는 전문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 제도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부적절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가 추석 연휴인 12일부터 나흘 동안 추석 연휴 응급진료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남대병원 등 10곳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며 125개 병의원과 175개 약국, 2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 진료와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일 방침입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119와 응급의료 포털,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관내 노선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공무원들은 버스 업체를 방문해 추석 명절 근무 편성표와 긴급 사태 대응반 편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행 노선과 2시간 연속 운행 노선에 운전자 휴식 시간 보장 여부와 음주 측정 운영 실태 등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세종 시내버스는 63개 노선에서
519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등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1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과 동대동 상가 밀집구역, 역세권 등 12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합니다. 고정형 무인 카메라 17개도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 요원과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중에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 금지 구역, 소화전,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은 유예 시간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15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가품질 검사 기준과 식품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도는 이들 32곳에 대해 행정처분했습니다. 도는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파는 조기와 명태포, 떡 등 추석 성수식품 52건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태안군 근흥면 안흥 외항과 가의도를 오가는 여객과 차량을 함께 수송하는 차도형 여객선이 내일 취항합니다. 하루 3차례 이 구간을 왕복 운항하는 가의도호는 120톤에 승객 95명과 승용차 5대를 실을 수 있어 가의도 주민 편의와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연말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의 구제역 백신 접종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구제역 백신 구매 실적과 구제역 향체 양성률 등 관련 정보를 돼지 사육 농가별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11월까지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특별 정리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운행 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직권 말소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7월 말 기준 28,408건, 19억 원에 달하며 대전시는 16개 구간에 71.4km의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기업 설명 활동을 벌여 1,100만 달러를 투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6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 협의도 거두었다며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내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대덕산업단지의 싱크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일제 정비합니다. 1990년 조성된 대덕산업단지에는 37km의 하수관로가 있으며 대전시는 지난 2017년 정밀조사에서 불량 하수관로 2.45km를 확인했습니다. 시는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실시 설계를 이달 안에 끝내고 2021년까지 36억 원을 들여 악취 해소와 수질 개선, 싱크홀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비구름대가 올라오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대전이 2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전이 2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 26도,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진 26도, 보령 28도, 서천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추석 연휴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